경매 이 5가지 꼭 알고 시작하세요. 모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액 투자금 모두 다 날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양쌤, 저 권리 분석 궁금한 게 있는데 네, PD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우리 PD님이 궁금해하는 권리 분석 함께 공부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거나 또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점유하는 경우 이런 안전한 물건, 전혀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는 이런 물건들은 쉽게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인수되는 게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대항력이 살아있는 이런 물건들 여러분들 좀 무섭고 겁이 나서 물건 자체를 많이 패스하시죠. 근데 또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이 5가지 꼭 알고 시작하세요. 모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액 투자금 모두 다 날립니다. 그럼 우리 PD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111271입니다. 네, 이 물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물건 임차인이 네.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 신청도 다 했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건 권리 분석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 등기가요. 2022년 3월 18일 압류로 설정되어 있는 안산 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20년 9월 8일이네요. 말소 기준일 2022년 3월 18일보다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죠. 근데 우리 PD님 말대로 배당 신청도 아주 잘했네요. 그런데 아무리 배당 순서가 가장 빠른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보다 더 먼저 받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자체가 벌써 안산 세무서장 세금이죠. 그러면 이 세금이 다 받아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임차인의 전입일 또는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체납된 세금을 먼저 받아간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해당 물건의 매매가가 4억이라고 제가 설정을 하고요. 낙찰을 3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3억의 낙찰금에서 임차인이 배당 순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100% 배당을 받아가는 거지만 먼저 받아가는 이 세금 있죠.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체납되어 있는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낙찰가 3억에서 이 세금 4억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럼 부족하죠? 1억이 부족하네요. 그죠? 네. 이 1억은 낙찰자한테 인수시키지는 않아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2억 7천만 원은 100% 온전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와,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로 낙찰을 받는 꼴인가요? 낙찰가 3억에 임차인의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더했더니 5억 7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는 꼴이 되겠죠. 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살아있는 이런 물건은요. 세금이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등기부 등본에 압류되어 있는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요.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건 송달 내역에서 교부 청구서가 제출되어 있는 건들 있죠. 이런 건들도 세금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다가 이런 문건으로 제출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상에 압류로 설정되어 있는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문건 송달 내역에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와, 임차인의 대항력만 신경 썼는데 네. 숨어있는 세금도 이렇게 있다니까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이 권리 분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보증금 다 날릴 수 있어요. 세양쌤, 그럼 다음 물건도 질문 드릴게요. 네. 2025 타경 9074번입니다. 네, 한번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도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네요. 대항력이 없으면 신경 쓸 게 없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일자가요. 2024년 10월 28일 가압류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입니다. 신땡땡이 말소 기준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말소 기준일자 2024년 10월 28일보다 빠른 2017년도 2월 8일이네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네, 대항력이 있네요. 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배당 신청을 했죠. 배당 신청을 했으니까 배당 잘 받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배당 신청을 하면 낙찰금에서 그 배당 순서가 빠르다면 먼저 받아가겠죠. 그런데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배당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2025년
2015년 10월 20일이죠.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를 한번 볼까요?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는 거는요, 배당 신청을 이 일자 안에 하세요라고 하는 마감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날짜 이후에 한다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네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실전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찰 상담을 할 때 권리 분석을 쫙 봐드리잖아요. 1년에 여러 건 이런 물건들을 모르고 입찰 상담에 오세요. 이런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낙찰자가 100% 인수하는 거죠.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권리 분석은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별게 아닌데요. 그거를 확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무서워서 아예 패스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낙찰을 여러 건 받으신 분들이 이런 물건을 그냥 체크를 잘 못하셔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 잘 공부해봐야겠네요.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많으세요. 네. 사건 번호 2024 타경 66794입니다. 네, 이 물건은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보다 보니까 소멸이 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그래요. 우리 PD님이 근로복지공단 때문에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직원들의 급여를 좀 밀린 거예요. 체납된 상황이라거나 또는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직원들의 석 달치 급여를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퇴사한 직원의 3년치 퇴직금을 먼저 우선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번 세금 부분과 마찬가지로요. 세금도 먼저 받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임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먼저 우선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금액이 만약에 크다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아무리 배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100% 인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의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채권 금액 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때는 2024년 7월 2일이잖아요.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7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은 체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인데요.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 주식회사 뭐뭐뭐뭐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연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어보셔야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아예 괜찮겠지 하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10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그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이 정도는 좀 꼭 알고 여러분들이 경매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쌤, 요즘에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런 물건은 어떨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거잖아요. 우선 변제는 받되 나머지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인수시키지 않겠다, 그냥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요거 물건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사건 번호 2024 타경 4394입니다. 네, 이건 어떤 게 궁금할까요? 임차인이 2명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명이나 있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떤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했는지 승계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땡땡이라고 나오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차권 등기자 이땡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2억 7,190만 원을 양수하고 그 승계인으로 2024년 9월 5일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죠? 보시면 이때
이땡땡, 이 이땡땡의 2억 7,190만 원을 승계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의 임차인인 이 유땡땡은요, 여러분, 유땡땡은 아직까지 대항력이 살아있죠. 말소 기준일자 2024년 6월 28일보다 전입일 2024년 3월 8일이 빠르니까요. 그러면 이 유땡땡 임차인의 대항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 95만 원, 이거는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인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3천만 원이나 3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계하고 대항력을 포기한 임차인 외에 나머지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있으면 그건 인수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들도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매지에서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라는 그냥 이 단어만 보고 제대로 권리분석을 하지 않고 막 입찰에 들어가시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임차인이 2명이라 조금 찜찜했는데 네.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찜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안쌤한테 물어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안쌤, 그럼 오늘 날 잡은 김에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되죠? 네, 오늘 날 잘 잡으셨네요, 우리 PD님. 선순위 전세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선순위 전세권 설정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사건 번호 2024 타경 64245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4년 12월 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습니다. 김땡땡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등재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요.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인수를 해야 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100%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김땡땡이요, 전입 신고도 해놨네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전입일도 있고 배당 신청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잘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0% 배당을 다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고요. 일부만 배당을 받고 미배당금이 있다라면 그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좋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요, 전입일이 없었더라면 이 물건은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을 100% 다 못 받고 50%만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 50%는 낙찰자 인수가 아니고요, 그냥 소멸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해당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전입일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미배당금이 있다면 낙찰자 인수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입일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냐,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냐, 판가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좀 무모하게 입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 또는 무서워서 패스만 했던 것들을 조금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전세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그럼 전세권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이세연쌤이 쉽고 정확하게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설정된 물건으로 권리 분석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PD님, 사랑하는 소행님들 좀 권리 분석 공부가 많이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처음부터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그런 물건이 보이면 메모한 것을 또 잘 살펴보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말 헷갈리는 권리 분석들이 꽤 있었는데 네. 정말 명확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죠? 아직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럴 때마다 좀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세연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행님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해야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오늘도 이세연 쌤과 함께 권리 분석, 그것도 대항력이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공부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고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검색하다가 이런 거는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할까? 그럴 때 그런 케이스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궁금한 점들을 풀어가면서 실전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초보자분들은 반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권리 분석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작은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 피디님처럼 이렇게 실전으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권리 분석,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배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공부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전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 소액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만큼 이세연쌤이 여러분들 발걸음에 맞춰서 정확한 정보와 어려운 것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